다음은 도전 영역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활동 저글링으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도전 활동으로 재미, 의미, 가치 배우기라는 주제로 도전 영역의 핵심 역량을 학생들이 배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발표자는 성남 보평중학교의 김동호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팀은 도전 영역을 맡아서 저글링이라는 도구를 토대로 한번 수업 설계를 해봤는데요. 1차 시부터 6차 시까지 좀 디테일한 설명들을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관련된 자료는 카페에 다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지금 온라인 계약 원격 수업 때문에 놓치고 있는 점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기본적으로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계약 원격 수업 사례 안내. 은계중 이승권 선생님, 덕풍중 하재호 선생님, 경기과학고 김재삼 선생님, 삼승중 손일균 선생님, 보평준 민광현, 김동호, 그리고 양일중 김수영 선생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영역별 수업 사례 안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도전 영역인데 무엇에 도전할 건데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도구는 저글링이라는 도구를 정했는데 도전 영역인데 그럼 저글링 잘하는 거 그 자체에만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저희는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발표할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수업의 어떤 형태, 그리고 수업의 설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글링 온라인 수업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역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들, 영역별 핵심 역량이나 가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영역에서 꼭 학생들이 보여줬으면 하는 역량들, 그리고 우리도 교사 입장에서 가르치고 싶은 역량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상황 때문에 본질을 조금 잊고 있지는 않나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도 준비하면서. 다음에 그럼 온라인 수업이라는 특징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이런 영역들에 대한 도전, 어떤 챌린지, 의미 재구성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마 영역별로 도구들을 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신체 활동을. 그 중에서 저희는 저글링을 택했지만 다른 도전 영역 혹은 다른 영역의 과제를 가지고 오시더라도 이런 핵심적인 가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잘 챙겨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저희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형태 지금 크게 교육부에서 3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과제 제시형, 그리고 쌍방향 실시간, 그다음에 콘텐츠 활용 중심의 수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과제 제시형 같은 경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일반적으로 하시듯이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어떤 설문지, 워크시트, 학습지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이 동영상을 제출하거나 어떤 감상문을 쓰게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어떤 제출을 받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쌍방향 실시간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도구적 제한성 때문에 아마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쌍방향 실시간을 우리가 제한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방법. 중요한 거는 학생들과 학습을 할 때 A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B 학생이 또 이해하는 거, 그리고 B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 반 모두가 이해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것들이 어떤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고요. 다음에 컨텐츠 활용을 중심으로 할 때 이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될까? 온라인 학습,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온라인 학습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도구는 아마 보조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아예 도구를 안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적합한 도구 혹은 대체할 만한 도구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전 영역 핵심 역량을 4가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전하는 의미. 저희가 이 도전의 의미를 학생들한테 전달할 때 좀 저희만의 색깔로 재구성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 도전이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도 목표 설정인 것 같아요.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목표 설정, 무의미한 목표 설정이 아니라 어떤 차근차근 학습 자료를 통해서 목표 설정,
학생 개개인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을 설정해주고 안내해주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 신체 활동,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서 선생님들이 신체 활동을 뭐야 이거 우리가 했는데 안 하면 끝이잖아. 이거 애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안 하면 끝이잖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신체 활동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한테. 아주 작은 신체 활동이라도 아까 보여주신 뭐 이렇게 뭐 손가락 댄스라도 뭐 학생들 신체 활동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전 정신 태도, 다음 차시의 예고나 어떤 체육 수업을 대하는 마음가짐, 이 네 가지 역량을 잘 포함시켜서 수업을 설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역량 각 종목별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요.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고 재구성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면 조금 더 만족하실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수업 설계 키워드를 이렇게 5가지로 골라봤어요. 첫 번째가 이 본질 추구인데요. 그러니까 온라인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체육 수업이잖아요. 체육 수업. 그리고 도전 영역이잖아요. 이 수업 자체에 가지는 본질을 절대 잊지 말자. 온라인이어서 제한적으로 어떤 도구적 제한 때문에 본질을 잃는 것들을 제공하지 말자. 이것들을 최대한 살려보자. 이런 키워드를 가졌고요. 두 번째, 학생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생각해보자. 떨어져 있지만, 우리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이 모니터 밖으로밖에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 번째로, 영역 고유의 가치를 살리자. 도전 영역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 좋은 의미들을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도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 너무 좋은 도구들이 많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도 다를 뿐더러 학생의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정 도구로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너무 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모든 거를 그런 제한적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는 말고 수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좀 활용을 하고 반대로 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좀 살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설계한 활동은 저글링 활동인데요. 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저글링이 나왔습니다. 신체정신 수련, 이 활동을 하는 저글링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도구적 제약에서 좀 벗어나자. 농구공, 축구공 없는 학생들도 너무 많고요. 배드민턴 라켓, 탁구 라켓 사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공유해 주셨듯이 저글링 공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간단하게는 양말부터 뭐 풍선, 쌀을 넣어서 만드는 방법 등 도구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호흡이 되게 짧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이 호흡이 길면은 학습에 대한 호흡이 길면은 참여를 좀 길게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글링은 하는 족족 피드백이 바로 오거든요. 내가 떨어뜨렸으니까 다시 해야 되고 짧게 하더라도 기능 향상이 빨리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호기심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성공 가능성이 되게 높은 과제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글링 못하던 학생들도 스카프 저글링이라든지 일반 저글링으로 조금만 연습하면은 7, 80% 이상의 학생들이 꾸준하게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지금 학생들 다 집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내가 저글링 이렇게 딱 해가지고 부모님 보여드리고 부모님이랑도 같이도 해볼 수 있고 동생이나 누나 형들이랑도 해볼 수 있는 과제로 저글링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4가지 특징이 좀 녹아 들어가 있으면 어떤 활동이든지 학생들한테 온라인 수업으로 제공할 때 굉장히 효과적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도전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저희가 다시 해봤어요. 4가지 정도로 해봤는데 첫 번째로 기록에 대한 도전. 어떤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지금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1인으로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학교 밖 사람들과 함께 어떤 특정 기록에 대해서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보는 그런 정의를 새로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나에 대한 도전. 제 기록을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쌓아감으로써 어떤 도구가 아니더라도 뭐 학습지에다가도 손으로 써가면서 기록을 과거의 나와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그 기록들을 경신하고 성장 과정을 기록하면서 평가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어떤 열정에 대한 도전. 저희 체육 수업에서도 그릿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릿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학생이 어떤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결과라고 보잖아요. 그 자체가 열정이고 꾸준한 열정.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피드백을 우리가 줘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열정에 대한 도전을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타인의 도전을 잘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사들과 우리 나누지 못하면 의미가 아무래도 좀 저하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한적 상황에서도 많이 타인의 도전을 이해하는 이런 4가지 교사들만의 재구성된 정의를 가지고 수업을 설계하시면은 컨텐츠들이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을 향한 도전은 저희가 차시에 어떻게 녹여냈냐면 어떤 실패한 횟수를 기록하는 방식, 성공한 횟수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횟수를 기록함으로써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연습한 과정을 기록한다. 성공한 영상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연습한 5분간의 영상을 보내라.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연습한 기록지를 제출해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과정 자체를 좀 내게 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기능과 상관없이 잘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자체를 제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오프라인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나에 대한 도전은 설문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집에서 개인 기록지를 통해서 누적 기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의 자신과 과정 그리고 성장을 모두 다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도구적 제한이 조금 여유로우신 활용이 가능하신 학교가 있다면 이 기록에 대한 도전을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나는 저글링을 혼자 하고 있지만 반 단위, 학급 단위, 학년 단위로 혹은 학교 단위로 구글 설문지와 시트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도전 욕구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업 단계는 총 6단계로 저희가 6차시 수업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1차시 오리엔테이션 수업, 도전 영역을 설명하고 저글링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2차시에서는 공간이나 환경에 제약 없이 저글링 공을 만들면서 스타트부터 예쁜 공 만들고 자기 마음에 드는 공 디자인하면서부터 수업에 참여가 될 것 같아요. 다음에 3, 4, 5, 6차시까지 단계별로 저글링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욕구, 슬랙라인이나 우리 그 저글링 하면 왜 그거 계속하게 되냐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는 그거 자꾸 노력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즉시적 피드백이든 그런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연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런 활동들이 어느 특정 단계에서 끊긴다고 해도 오프라인 수업으로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를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오프라인 수업까지 꼭 연결을 염두에 둔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만 하고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온라인에서 배운 태도나 기능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단계의 세부 내용은 또다시 한번 6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 나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서로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들을 서로 하고 있는지 이런 의견과 나눔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준비운동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뭐 딱딱한 준비운동 막 이런 것도 좋지만 조금 더 학생들이 그때그때 들어왔을 때 흥미를 느낄 법한 되게 짧은 호흡의 준비운동을 제시함으로써 작은 도전의 집합이라는 걸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체 활동을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이 편한 소재 혹은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걸로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에 성찰하기, 도전에 대한 의미 성찰, 자신에 대한 성찰, 과거의 나와의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는 관점을 가지고요. 차시 예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음 차시를 기대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도전 의미잖아요. 어떤 도전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지 학생들이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도구는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유튜브에 있는 좋은 영상들, 사진들, 준비운동 혹은 도전 준비운동 통해서 저글링 혹은 도전 활동에 대한 의미와 태도를 학생들이 초반에 좀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제시하고 싶은 건 짧은 호흡으로 너무 막 장황하게 교사가 봤을 때 좋은 영상보다는 학생들이 봤을 때 재밌고 한번 해볼 법한 영상들. 그래서 생각 나누기 컨텐츠로 이런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뭐 동기부여하는 나이키 영상 뭐 이런 거 특정 광고 영상도 있겠고요. 이런 영상도 있을 거고 저희가 많이들 제시했었던 그릿에 관련된 영상 그리고 실패를 이야기하기엔 너무 젊은 거데 좋은 영상들은 학교에서 각자 맞게 재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준비 운동으로 좀 딱딱한 거 말고 이런 거 아무 노래 챌린지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아무 노래 챌린지 통해서 학생들이랑 같이 춤추면서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거 선생님들이 그냥 같이 춤추시면서 한번 하면은 애들도 흥미있게 따라할 것 같아요. 또는 이런 워터보틀 챌린지. 물병 하나씩 준비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물병 하나씩 준비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성공한 사람은 수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는 리듬 트레이닝을 통해서 학생들과 가볍게 리듬 밟아보거나 지금 뭐 이런 교정체조 등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 영역의 목표는 좀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서 성장 과정을 그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형태들이 될 텐데요. 지금 그 실제 사례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시트를 혹시나 사용하실 수 있다면은 이런 동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이름을 미리 다 넣어놓고 동시에 접속하게 해서 각자의 소개글이라든가 동기부여되는 글들을 적으면 특정 학생은 자기의 틀에서 자기만의 키워드를 입력을 하겠죠. 뭐 동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이런 시트들을 한번 나눠주신 다음에 그때그때 학생들이 접속해서 중요한 건 이거를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니까 이 나눌 만한 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밖을 통한 어떤 도전, 기록에 대한 도전인데요. 구글 설문지에 저글링 기록을 적는 거예요. 내가 오늘 3구 저글링을 뭐 10초 가능하다, 15초 가능하다. 내 연습 시간 나 오늘은 10분이었다, 15분이었다. 성실하게 적으면 시트로 연계가 돼서 자연스럽게 랭킹이 나옵니다. 시트 안에도 수식을 통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설문지와 시트는 연수가 끝난 다음에 모두 다 배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교, 반 또는 다른 학교와도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보평중학생인데 고천중학생보다 잘했네, 이런 것들을 좀 학생들한테 간접 경쟁을 시킴으로써 기록에 대한 욕구, 도전에 대한 욕구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저글링을 하는 영상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글링하는 영상을 소개하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간단한 과제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을 직접 찍으셔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너무 잘 만들어진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건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선생님이 찍어준 영상을 봐야 그래도 한 번 더 참여하고 그래도 한 번 더 노력한다. 그래서 이 영상들이나 자료들은 모두 다 카페에 올려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도전 정신의 핵심 역량을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했는데요. 학습지나 워크시트로 만들었던 모든 것은 그대로 잘 보관하셨다가 오프라인 수업의 재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방대한 양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학습지를 하더라도 내가 7개 반을 다 들어가면서 학습지를 알려주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워크시트,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저장된 자료들은 링크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방대하게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학습 태도와 어떤 학생들의 참여 의지 같은 거를 계약해서도 좀 연관돼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모둠에서 짠 6차시의 수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거나 생각 나누고 성찰하기, 이런 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특징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은 선생님들이 영상과 잘 연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 나누기, 준비 운동, 저글링 공 만들기, 다음에 도구들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과 같이 공감하고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틀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혼자 하고 끝나는 학습보다는 어떻게든 다양하게 묶여서 나올 수 있는 형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차시 마지막에는 자신이 연습한 동작들을 다 묶어서 학생이 뭐 연습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출하거나 오프라인 계약하고 나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학생들도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게임에 빠져드는 거는 즉시적 피드백, 바로바로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경험치나 화면상에 보여서잖아요. 그래서 교사도 온라인으로 댓글을 단다보다 학생들한테 받은 설문지나 피드백 내용을 모아서 다음 차시에 안내하는 게시글로 활용하거나 아까 보여준 구글 설문지나 시트를 활용해서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다른 학교와도 비교받는 그런 자기 피드백, 타임 피드백, 집단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도구에 따라 제한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는 기능의 수행의 향상보다는 수행의 어떤 잘한 점보다는 그 과정, 태도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주시면
학생들한테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피드백인 것 같아요. 온라인 원격 수업은 짧은 호흡과 즉시적 피드백 그리고 어떤 짧은 단계별 레벨을 올리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하시는 게 학생들의 어떤 특성을 잘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누적적 피드백은 클래스룸이나 설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과정의 빌드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0차시, 1차시, 2차시 했던 활동들이 결국에는 5, 6차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차근차근 여기서 했던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활용될 수 있게 설계를 하시면은 오프라인 수업까지 설계를 같이 해주시면은 결과적으로 완성된 형태의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또한 참여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도전의 가치를 조금 더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과정을 이겨내는 힘, 내가 지금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드는 느낌, 노력 그 자체에 대한 거, 과정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을 격려해주고 철학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도전 영역 영어로 하면 챌린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도전하면은 뭔가 막 내가 이겨내야 될 것 같고 뭔가 성취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저희 요즘에 무슨 챌린지 이러면은 뭔가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즐기는 그런 문화잖아요. 아무 노래 챌린지라든가 뭐 워터보틀 챌린지라든가 지금 저희 체육생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도전이잖아요. 원격 수업에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3,000명 체육 강의나 다양한 곳에서 선생님들 보시면은 마치 즐기듯이 수업 사례를 만드셔서 즐기고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런 어떤 챌린지 하나의 문화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제공하는 컨텐츠나 스스로 만들고 계신 컨텐츠 같은 거를 계속 나누면서 즐기면서 좋은 것들을 갖다 쓰시다 보면 부담도 낮추고 학생들한테도 양질의 수업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체육생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동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전에 대한 다양한 정의, 관점에 따른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엘 선생님께서 저글링 수업이 아닌 저글링 수업이 아닌 체육 수업인 이유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글링을 그냥 그런 걸로 볼 수 있으니까요. 왜 도전 활동이 체육 교육과에 있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니 좋네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또 도전 가치를 다시 한번 내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속적인 도전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네. 게다가 원격 수업이라는 형태에서 그래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도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십사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유입되게 하려면 결국에는 자신의 과거보다 내가 지금 얼마나 나아지고 있느냐를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도구의 복잡성이 아니라 단순하게 네이버든 구글이든 설문지를 통해서 학생이 자신의 기록을 기입하게 하고 선생님은 그 기록을 그 다음 차시에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 성장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게 가장 최고의 학생 유입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현호 선생님께서 구글 설문지와 시트 결합하는 거 신세계네요. 네, 이거 공유되니까요.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